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6회 17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요한 파트고요. 지역농협과 같은 모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개공, 고의가실, 고용인, 직원 고의가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요. 그에 대한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자,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쌍방대리 직접 거래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매매를 어불하는 것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계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금지행위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금지행위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교육인데요. 교육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직무교육은 보조원 되기 위해서 미리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소위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 있는데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이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3개가 있고요. 사후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이 있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라고 했는데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수강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자, 교육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짜로 하는 거는 그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겠죠.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제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야 된다. 사전 교육이 있고 사후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자, 1번 지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요거는 업무정지는 맞는데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했는데 요거는 보존 의무는 개업공개사만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고요. 사본이라고 했는데 뭐 사본을 보존하든 원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지만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요.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고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잘못 설명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속공개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확인설명을 했거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는 오로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행정처분이고요. 업무정지는 오로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처분입니다. 둘 다 업무를 못하는데 소속공개사가 업무 못하는 걸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를 못하는 것을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